안녕하세요. 건중왕TV의 건중왕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이제 어린이날도 지나고 어버이날이 닥쳐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르신네들 어버이를 날을 맞아서 진심으로 축하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가르치고 키우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녀들의 보답은 어느 정도 받고 계신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효가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버이날, 여러분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건강하심과 나머지 사시는 동안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물론 어버이입니다. 물론 저희 어버이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어버이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토요일인가요? 그쪽에 연휴 때죠. 토요일 때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부모님 산소에 또 갈지는 좀 더 두고 봤습니다. 일정을 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 뭐 거의 여러분들은 보도를 보셨겠지만 보수 측에 있는 그 자유 우파들은 아마 큰 기대를 하신 분들도 많고 또 별로 나올 게 없다 기대를 안 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저 역시 뭐 기대를 안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 어제 저녁에 6시에 김문수 국민의힘 당 후보하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두 후보 간에 6시에 만나서 단일 후보에 대한 결정을 낼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만나기로 해서 만났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는 화기애애하게 웃는 낯으로 이렇게 만나고 악수를 하고 헤어질 때는 무슨 벌레 씹은 사람들 얼굴 같이 잔뜩 찌푸려서 그냥 각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단일 후보 논의는 결렬됐다. 백지됐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이 벌써 5월 8일 아닙니까? 내일 모레 10일 날부터 11일 날까지 내일 모레부터 대통령 후보 본선거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선관위에 등록을 안 하면 그 소용이 없습니다. 뭐 표를 많이 받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선수를 뛰겠다. 그렇게 등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등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8명의 그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난 김문수 후보가 되기를 받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 지지하는 이유 중에 그 가운데 중에는 저는 김문수 경선 후보 그때 과정에서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와도 협력하겠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한덕수, 김덕수하고도 협력했다. 단일 후보를 만들겠다. 이렇게 그 경선 때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경선에 그때 말하는 건 다르게 단일 후보의 의지가 없어요. 뭐 한동훈이 한덕수도 만나니 안 만나니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새롭게 자기 방향만 가겠다. 나는 이제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으니까 뭐 10일 되면 뭐 시간만 가면 등록하겠지. 그러면 이재명하고 싸워서 당선돼서 대통령 한번 돼보자. 뭐 그런 생각들 보통 사람들 같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거대 그 보수층을 엮어서 단일 후보로 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8명 중에서 걔도 제일 낫지 않느냐 해서 지지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말이 달라지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급할 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나와서 마음하고는 다르다. 오죽하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제 화장실에서 볼 일은 다 봤으니까 이제 뭐 내 맘대로 이제 시간을 가지고 뭐 서서히 가다 보면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는 내가 아니냐. 그러면 내가 생각대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밑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김문수 측에서 있으면서 이득을 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죽어도 자기들이 대통령 후보 나온 것처럼 죽어도 단일화 필요 없다. 이대로 가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여하튼 뭐 우리네야 뭐 어쩌겠어요.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당에서 여하튼 11일 되면 결정이 되겠죠. 뭐 어떻게 되든지 결정이 되겠죠. 지금은 뭐 설왕설래 많습니다. 뭐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탄핵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그 탄핵판으로 끌었던 그때 새누리인가요?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이가 단일화를 해라. 단일화를 왜 안 하냐. 이게 단일화해서 꼭 이겨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예,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단일식을 한다고 합니다. 단일식 농성을 한다고 합니다. 단일화를 하라고 해서 이 나라에 이재명 같은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그저 말 바꾸기고 그저 탄핵의 그냥 전문가 사법부를 마음대로 흔드는
이런 사람을 밀어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애국심에서 하는 거로 봐야겠습니다만 김무성의 속내는 무엇인가? 단식의 큰 이유이면 정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래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꼭 이겨라. 그렇게 하는 뜻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당에서도 권성동 그 원내대표도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단식을 한다는 단일 후보가 안 되면 단식을 한다. 김문수 후보한테 압박들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단일 후보를 하라. 근데 단일 후보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가장 높은 사람을 결정한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애당초에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놨으면 모르는데 보세요. 8명이 치열하게 경선을 해서 김문수 후보가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이 됐는데 그 경선에 치르는 외부의 추천 인사하고 둘이 단판을 져서 만약에 외부의 인사람이 대통령이 후보가 됐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 공정성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8명에서 떨어진 7명의 후보들이 또 아웃일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냐? 들러리 아니냐? 경선에 우리 처음에 떨어졌는데 경선도 안 나온 외부 인사하고 그분이 명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두 분이 논의해서 그 사람이 후보가 된다면 이게 공당이 있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시간도 없고 갈 길은 뭔데 지금 발목이 잡혀서 그냥 한 걸음도 10cm도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못 나가고 있어요. 참, 나 이런 또 선거, 대통령 선거는 참 또 처음 보겠습니다. 동네 구의원 선거도 이렇게 촉박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참 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연 국민의힘은 어찌 될 것인가? 답은 10일 날, 11일 날 보면 안다. 등록할 때 보면 안다. 이게 제일 편합니다. 결정은 선에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겠습니까? 당의 원내에서 처리를 하겠든지 당직자가 처리하든지 비상대책위원장이 처리하든지 원내대표가 처리하든지 상임 고문들이 있는데 상임 고문들이 처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이게 당이 좀 이렇게 민주당 같이 딸딸 뭉치면 그러면 전직 대통령 출신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자문도 되고 그러겠는데 그분들이 입을 열겠습니까? 탓도 많고 말도 많고 일 잘하는 그 대통령 계엄했다고 아이 탄핵에 서두는 야당을 끌어내려 대통령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당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야당하고 같이 거기다 합잡해가지고 탄핵에 투표에 12명이 찬성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당하고 지금 이 대통령의 이 분란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도 대통령에 또 나왔어요. 한동훈이라는 사람.
배신자란 사람. 그러니 이 당이 제대로 된 당입니까? 이 당이 제대로 된 당이에요. 국민의힘이요. 하여튼 그건 당에다 맡겨놓고 어떤 이제 시간이 되면 결론이 나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종원 씨 아시죠, 여러분들? 흑백 요리사 백종원 씨. 그 백종원 씨가 지금 그 사법부에 그 뭐 연루돼 가지고 뭐 와라 가라 조사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것을 다 중단하겠다. 그래서 이제 방송 보이콧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 백종원 씨. 그 백종원 씨가 입을 열었어요. 근데 그 입을 연 그 말이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백종원 씨 하는 말이요. 이재명은 되고 백종원은 안 되나. 이재명은 되고 백종원은 안 되나. 하하하.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말이 뭡니까? 아니 지금 현재 이재명 재판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정자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그 성남 FC 사건, 그리고 가정에 지금 현재 그 법카 문제 뭐 매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검찰이 저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그 부인이 매덕을 넣었다. 이런 사람 사법 리스크에 대한민국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100년가도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형수한 테 뭘 찢어버리겠다는 사람. 그런데 대통령직이면 이제 대통령 여론조사 지금 1위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민입니까? 그리고 사법부. 그 사법부도 눈치 보고 그러냐고 말이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 뭐 저 5대 3이니 뭐 기각이니 뭐니 하다가 뭐 파면 8대 0으로. 재판부도요. 내가 그래서 전에 방송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재판관들도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념에 젖어 있고 정치에 젖어 있다면 이 나라 사법부도 개혁을 해야 된다. 외국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외국의 선진국에서 판사를 수입해 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갖다 무슨 뭐 이념에 무슨 상관 있습니까? 자기들은 봉급만 받고 중심으로 딱 재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내가 수입을 해와야 된다. 그런 방송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부가 말이죠. 이재명이 지난번에 선거법 갖다 재판한 거 1심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난 거 2심에 고등법원에서는 무죄. 판사들 그 법복 벗고 사퇴 내고 변호사나 해요. 돈이나 벌든지. 아니 1심에서 1년 받은 사람이 2심에서 무죄예요. 그래서 검찰이 상고심을 했더니 대법원에서 그 1심에서 온 거 그거 맞다. 그 죄 혐의가 짙다. 맞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으로 고등법원에 보냈잖아요. 고등법원에서는 그냥 빨리 하는 척하고 이 대통령 선거가 들어오니까 5월 15일 날 심판을 한다고 해놨다가 말이죠. 이걸 한 달 이상 6월 18일로 연기했어요. 6월 3일이 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이후로 연기했어요. 근데 이러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현재 뭐 저 판사들을 갖다 탄핵을 하겠다. 뭐 판사들 갖다 뭐 어쨌다 그냥
뭐 형사사법을 고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조사하던 그 사법부에서 저 재판받던 거 있던 걸 다 중지시킨다. 뭐 이런 것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탄핵을 30몇 번이나 했다는 저 민주당 아닙니까? 국회 입법부 독주. 이 입법부가 사법부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뭐 다 장악하려고 해요. 법원도 장악. 이 나라가요 이렇게 가다는요 이거 저 태풍에 가는 그 배가 엎어지듯이 나라는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가장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할 게 뭐냐? 물론 국민들이지만요. 국민은 다수가 뭐 찬반이 걸렸으니까 재판부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재판부가 왔다 갔다 해요. 5월 15일 잡아놓고 6월 18일로 연기를 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보통 우리 국민들한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면 재판부는 그 재판의 상태가 공정해야 된다. 심지어는 금저울같이 수평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관대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아니 재판관 당신들은 맞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거 일반 국민한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 특수한 사람한테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재판부가 이게 공정하게 하는 거냐? 재판부 폐지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 백종원 그 대표가 백종원 그 흑백 요리사 여러분들 아시죠? 백종원 씨가 큰 말이 여러분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되고 백종원은 안 되나? 이재명은 되고 백종원은 안 되나? 이중자 때 분노한 흑백 요리사. 나 같아도 이런 얘기를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백종원 씨 얘기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회에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백종원 씨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백종원 씨하고 볼까요? 이재명은 되고 백종원은 안 되나? 이재명은 되고 백종원은 안 되나? 재판관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재판관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판결이 나온다면은 그거 다시 뒤집을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도 고쳐져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나라 다 뒤집어버리고 재판부가 다 나라를 갖다 망치는 겁니다. 이게. 여하튼 참 백종원 씨 얘기가 여러분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은 되고 백종원은 안 되나? 왜 백종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뭐 추가 소환을 한다고 뭐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냐고요. 근데 백종원이가 그런 얘기 안 할 수 있냐고요. 백종원 더블 코리아 대표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백 대표의 공로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 이런 거 보면은요, 대한민국은요,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정치적인가 이념으로 흔들리는 이런 사법부는 폐지시키고 판사들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라. 뭐 유엔에 가서 수입을 해오든지 뭐 미국에서 수입을 해와라.
이거 나라 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끔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여전히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최근 재판 일정과 관련해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며 정치권 인사에게는 관대하면서 방송인에게는 유난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현실, 이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은 있는 그대로 물어야겠지만 그 사람이 가진 노력과 진심까지 지워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많은 얘기요.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방송인 활동을 내려놓겠다는 이 결정은 책임 있는 자세로서 깊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우리는 백정원 대표가 향후 수사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흑백 요리사 시즌2를 포함한 그의 창의적이고 유익한 방송활동이 언젠가 다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거는 이제 더본코리아, 백종원 씨가 대표인데 더본코리아 그거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되고 백종원은 안 되는가? 참, 사법부 국민의 지탄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예? 멀쩡한 대통령이 이러는 사람 내란이라고, 내란 맞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정말 내란이라고 인정합니까?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해? 현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 내려놓는 거지.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면 형사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임기 끝난 다음에 형사소송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법을 고쳐가지고 형사소송법을 고쳐가지고 대통령 되기 전에 몇 년 전에부터 재판받아 오던 거, 그거는 재판이 계속 대통령 만약에 돼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대통령 되면 중단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해라. 이재명이 사단 같아요. 이재명이 한 사람 갖다가 보호하려고 사법부도 망치고 행정부도 망치고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 나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정치 언제까지 두고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하여튼 오늘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어버이 돼서 어버이 입장에서 무거운 마음, 그보다는 나라 걱정에 무거운 마음이 더 큽니다. 이 지식인화를 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인간들아, 나라 걱정하고 국민 걱정 좀 해라.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도 아니요.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고. 거기에 나라 국민들 갖다가 망치지 말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 인간이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보람있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곤종TV의 곤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